네, 오늘은 피프티 상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표를 보면 출원할 때 이분들의 마음을 좀 읽어볼 수가 있어요. 먼저 네이버에서 키프리스, 키프리스를 검색하면 여기 상단에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가 보여요. 밑에 들어가면 키프리스 초보자용이라고 있는데 이곳으로 들어가도 가능합니다. 일단 저는 그냥 상단에 있는 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거 클릭하겠습니다. 네, 들어와졌는데요. 키프리스에서는 상표 말고도 뭐 디자인 등록한다든지 특허나 실용 신안을 등록한다든지 그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는 요 상표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프티를 검색해 보면 이거 클릭해 볼게요. 네, 화면이 바뀌어서 페이지당 지금 제가 30개를 보이게 해놨는데 이것도 뭐 60개, 90개, 150개를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냥 30개로 할게요. 보면 036의 출원인이 요 분으로 되어 있어요. 4월 7일 날 갔는데 멤버들하고 관계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밑에 내려보면 출원인이 4사람 명의로 되어 있죠. 출원인이. 그리고 대리인은 한 분의 명의로 되어 있고, 요 분이 상표 출원을 대행해주는 그런 사무실에서 해주신 것 같고요. 변리사분들께서. 그 다음에 출원인은 멤버와 관련 있는, 지금 신문에서는 부모님들 명의라고 나와 있었는데, 요거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들어가서 보는데 여기 지금 14라고 되어 있는 숫자를 눌러도 되고, 여기 어떤 번호가 있어요. 긴 번호가 있는데 이걸 누르셔도 되는데, 이거는 출원을 할 때 자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처럼 부여되는 그런 번호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상품 분류를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하늘을 나는 조류, 땅에 있는 포유류, 또 바다에 있는 어류, 이런 것처럼 상품의 분류를 나타낸 거예요. 그런 상품의 분류가 있고, 또 카페, 식당, 공연업, 이벤트업, 광고 대행사, 모델 에이전시, 뭐 이런 업종에 따른 분류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상품 분류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이제 창이 바뀌어서 아까 그 출원된 상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뜨는 거예요. 출원인은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고, 출원 일자도 나와 있고, 지금 상태가 출원 심사 대기 중이라는 거예요. 법적 상태도 출원은 뭐냐면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 상표를 제 걸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아직 등록된 것도 아니고 법적인 효력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알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그런 달걀 상태예요. 부화가 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임명정보 보면 이렇게 4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사는 곳도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특허청에서 검색을 하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보실 수 있어요. 도용분류 코드는 비어 있고, 행정처리, 출원에 대해서 일단은 수리가 된 상태다, 이런 거고요.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상표 설명, 지정 상품, 요거 잘 보시면 됩니다. 14류 이렇게 보면, 그렇죠, 액세서리류예요. 자, 귀걸이를 따로 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 보자. 펜던트, 장식핀, 인조보석, 여성용 장신구. 그러니까 액세서리, 여성용 액세서리 사업을 하려고 이걸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 액세서리 브랜드의 피프티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보통 이게 우선순위에서 이런 액세서리는 잘 등록을 안 하는데 처음부터 이거는 조금 의외성이 있었고, 그리고 41류를 한번 볼게요. 41류도 같은 분들이고, 지정상품은 여기 보면 아까는 상품이었지만 이거는 이제 서비스예요. 예를 들면 음악 공연업, 콘서트 회사 같은 경우 공연기획사나 공연 제작사들은 이 41류의 지정상품을 이렇게, 이분들은 20개를 지정했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의 회사 상호를 이걸로 쓰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상호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겹치는 상호를. 그거를 보호해 달라고 쓰는 건데, 그러니까 공연업도 하겠다라는 심리가 반영된 거죠. 이걸 보시면 여기 다시 여기 인물 정보에 보면 이분 이름 밑에 번호가 있어요. 이게 고유 번호인데 등록하면서 생긴 건데 여기 4분이 다 틀리죠, 번호가. 요거를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 상표 쪽에 이름 말고 이 번호를 한번 제가 붙여넣기 해보고 검색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이 번호의 소유자 이름으로 등록된 거예요. 자, 보면 멤버 이름과 그룹 이름, 멤버 이름, 그룹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30개,
네, 60개. 60개의 상표가 지금 출원된 거예요. 출원은 신청을 한 겁니다. 내 걸로 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60개를 신청했는데 그룹 이름,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룹 이름 총 60개를 개인 멤버당 12개, 그룹 이름 12개, 그러니까 60개가 되는 거네요. 그룹 이름부터 한번 볼게요. 14류 귀걸이, 아까 그 봤던 그 귀걸이군요. 14류 받고 우리가 41류. 네, 음반 제작업, 배급업, 공연기획업 이런 회사에 상표를 쓰겠다라는 거고요. 26류. 26류에 보면 머리 고무줄, 장식용 끈, 헤어밴드, 휴대폰 액세서리 레이스, 의류 장식. 이 부분을 보면 약간 좀 보통 굿즈 상품으로 배지, 배지. 요 배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 배지를 하려고 하는 김에 이렇게 같은 유에 있는 상품들을 추가로 지정 상품을 등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굿즈네요. 콘서트 때 판매할 굿즈 상품까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또 볼까요? 38류. 38류 보면 디지털 방송업, 무선 인터넷 방송업, 음악 방송업, 인터넷 방송업. 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거 봤을 때는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이걸 등록한 걸로 보이세요? 그렇죠? 네,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라는, 예를 들면 유튜브에 이 이름으로 채널을 개설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또는 본인이 개설을 해놓고서 다른 사람이 개설하더라도 법적으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 하겠다라는 지금 마음이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자. 096. 네, 내려받기 가능한 뮤직 파일, 음반, 음악이 기록된 DVD. 네, 이거는 뭐 같아요? 네, 가수로서 가장 중요한 CD, MP3 파일, 음원 유통에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이름으로 앞으로 가수가 나올 수 없다. 자기들이 이 상표에 대해서는 자기들 걸로 해달라라고 출원한 거죠. 마음이 보이죠? 35류 볼게요. 연예인 매니저, 기획사 이름을 피프티 엔터테인먼트,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신청한 겁니다. 아직 등록된 거 아니에요. 법적 효력 없습니다. 신청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036. 노화 방지용 화장품. 이런 거 진짜 있으면 좋겠네. 스킨 로션, 핸드크림. 네, 이거는 색조는 아니고 파운데이션을 색조로 봐야 되나? 색조라기보다는 네, 기능성 화장품, 안티 에이징이라든지 뭐 립스틱도 있네요. 네,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멤버들이 이걸 굿즈로 할 것 같지는 않고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거나 이미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참여를 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추측입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21류 볼까요? 이게 뭔가? 아하, 아시죠, 여러분? 이거. 네, 공연장에서 가장 많은 게 이거하고 티셔츠예요. 그쵸? 네, 요거 때문에 하는 김에 다른 류까지 10개가 기본인데 한 건당 2,000원의 추가료를 내면, 등록할 때 2,000원만 내면 이렇게 숫자를 늘릴 수가 있어요. 메인은 머그컵이었다. 이게 보이시죠? 네, 치실. 이거 할까?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056. 보충식품, 살균제, 생리대, 손소독 세척제, 반창고, 영양 보충제, 종합 비타민. 이거는 좀 특이하네요. 효소 식이 보충제. 보통 이런 거는 굿즈 상품은 아니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요걸 보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죠? 굿즈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약간 특이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염두에 지금 두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지인 중에, 친척 중에 이런 사업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어디까지나 추측. 네, 넘어가겠습니다.
25류 모자. 네, 이거는 가장 이 부분이 네 티셔츠. 네, 하이라이트죠. 이 티셔츠 굿즈 상품의 하이라이트 티셔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수를 하더라도 나중에 그 이름으로 이런 거는 등록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티셔츠는 항상 인기 있는 아이템 중에서 하나니까요. 16류. 아, 문구류. 네, 공책 문구류. 당연히 스티커. 네, 스티커 이거 상당히 인기 있는 품목이죠. 책받침. 굿즈 상품으로는 이쪽이 하이라이트죠, 또. 네. 네, 대충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네요. 한두 가지는 약간 좀 의외성이 있는 품목에 등록을 해놨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각자 개인 이름으로도 12개, 그룹 이름으로도 12개, 뭐 개인 이름은 다음번에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심심하시면 집에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키프리스로. 네, 키프리스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검색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카페를 한다든지 회사를 창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 이름을 만들 거 아니에요. 네이밍 브랜딩인데, 이미 좋은 이름들은 많이들 다 사용하셔서 이제 뭐 새로 창업하거나 그룹 이름 만드는데, 아이돌 그룹 이름 만드는데 많은 생각을 해서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기획자로서 기획을 할 때는 항상 이름을 먼저 만들고 상표 등록을 먼저 하셔야 돼요. 지금 어트랙트에서는 이 대응이 너무 부실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HOT 상표 등록을 제가 직접 했어요. 보통 상표 출원을 하면, 그러니까 등록과 출원을 사람들이 그냥 같은 식으로 쓰는데, 일단 출원, 단계가 출원이에요. 출원은 뭐냐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건데, 신청을 하게 되면은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출원하게 되면 뭐냐면, 먼저 출원한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는데, 사실은 더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사용자. 그러니까 피프티는 어트랙트 주식회사에서 피프티 앨범을 냈단 말이에요. 내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먼저 사용했다. 선사용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선사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걸 등록하게 되면 선사용자한테 그 권리 다툼에 있어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피하셔서 굳이 뭐 분쟁을 해가면서 그걸 다툼까지 가서 이길지 또 질지 모르는 그런 싸움을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아직 등록되지 않은 이름 중에서 잘 찾아보시는 게, 그런 게 노하우가 될 것이고, 저 같은 경우도 HOT 상표를 그렇게 출원을 했는데, 출원하는 과정에서 심사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그때도 한 7, 8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은데, 근데 HOT란 이름이 그때는 무명이었다가 유명해지니까 멤버 5명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부모님들, 미성년자가 몇 명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그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했고, 그리고 심사를 통해서 등록이 됐어요. 근데 등록되기 전 단계에 공표를 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등록을 해도 되냐라는 그런 이의 제기 기간을 주는데, 뭐 당연히 이의 제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등록이 된 거고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던 거고, 그리고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이 끝났고, 전속 계약이 끝난 다음에 멤버들 중에 3명은 다른 그룹으로 활동을 하게 됐고, 신문이나 미디어에 앞으로 HOT라는 이름을 쓰지 않겠다라고 공표까지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잊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십 개 된 상표 중에서 그게 10년에 한 번씩 그 돈을 들여서 갱신을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거 몇 개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뭐 한 20년이 지났나? 20년이 지났을 거예요. 무한도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대표님께 상표가 있다는 걸 듣고서 이걸 좀 사용해도 되겠느냐. 상표와 그 다음에 그 로고, HOT 로고도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공익적인 거기고 팬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무료로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좀 지난 다음에 공연업자가 HOT 콘서트를 하게 되면서 멤버들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로고를 좀 고치는데 그걸 사용해도 되겠느냐, 상표를 사용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 경우는 만약에 이게 그 팬들을 위해서 멤버 여러분들이 공연을 한 거라면 무료로 사용해도 좋다. 그리고 티켓료도 받지 마라. 다만 그 비용이 든다면 공연장을 렌트하고 무대를 설치하고 안전장치를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면 그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팬들 위해서 해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이거 하는 거라면 당연히 나한테
할당된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에서 보편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그만큼의 인세를 다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세를 이제 그 인세에 대해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 인세를 공연업자 측의 비용으로 떨궈야 되느냐, 아니면 member들이 받는 개런티에서 일부 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내부적으로 얘기하던 사이에 티켓 발행일이 됐고 10분 만에 솔드아웃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상황이 바뀐 거죠. 오히려 SM도 아니고 멤버도 아니고 공연업자가 이 상표는 무효다라고 해서 무효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제3의 공연업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상표 무효 소송을 낸 거고, 1심에서는 제가 이겼어요. 멤버들의 어떤 동의서도 있었고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당연히 SM에서도, SM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알고 있었고, 이수만 씨도 알고 있었고, 멤버들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H.O.T라는 그룹이 나온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서 제가 멤버와 회사의 동의 없이 몰래 가서 등록한 거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고, 또 1심에서 패소를 하니까 다급해지니까 피노키오 증인을 불러서 실제와 다른 말을 한 거예요. 즉 저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급여를 받는 일개 직원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직원인 상태에서 상표를 출원한 것은 직무 발명이다. 즉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직원이 삼성전자 내에 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발명된 저작물은 삼성전자의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직무 발명의 원뜻인데, 상표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SM 소유가 돼야지 맞는다라고 하면서 2심이 그런 논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빙들을 냈는데, 문제는 그걸 바라보는, 그걸 판단해야 되는 재판부에서는 증거주의를 제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증거보다는 증인의 말에 채택을 하는 거고, 그걸로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실이에요. 현 주소예요. 신뢰가 안 가요. 물론 강직하시고 정의로운 판사님도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뭐 이게 대입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8대2의 법칙, 한 20%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나머지가 실제 정의와 억울한 사람을 위한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전관예우, 그러니까 전관예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판사인데 제 동료도 판사고, 동료가 퇴직을 하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맡은 재판을 제가 판결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관예우예요. 그래서 유전무죄, 상당히 서민들이나 약자를 괴롭히는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유전무죄. 그래서 지금 피프티 같은 경우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나 이런 여론을 보면 당연히 원소속사가 억울한 면이 있죠. 하지만 판결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지 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상표로 돌아와서 그 H.O.T 상표나 이런 문제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 어떤 그 앞으로 추후 상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더 확실히 해둬야 되는지, 그런 그 경험에 의한 데이터를 충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피프티 건은 이렇게 됐는데, 이 멤버들이 출원을 했지만 아직 등록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표에 대해서 표준 전속 계약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표준 계약서 그 상표권에 대한 건데, 기획업자, 그러니까 어트랙트는 계약 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가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 및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획업자 어트랙트의 업무 또는 가수의 대중문화예술 용역에 이용하기 위해, 그러니까 어트랙트의 업무나 피프티의 공연이나 행사, 뭐 음반 발매 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기획업자 어트랙트의 이름으로 상표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 기간 내에는 회사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트랙트는 상표 등록을 한 거죠. 당연히 멤버들과 회사의 전속 계약서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다면 이거에 따라서 상표 등록은 회사 거인 거를 멤버들도 동의를 하고 사인을 한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다만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가수에게 이전하기로 돼 있네요. 이것도 지금 과거에 공정거래에서 만들어서 문체부로 이관돼서 문체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그 가수가 멤버가 다 바뀌고 새로운 멤버를 뽑아서 할 경우에는 계속 쓸 수 있어야 되지, 그 멤버가 다 나갔다고 해서 그 이름으로 계속 할 건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가수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자 여기 보면 기획업자 어트랙트가
상표 및 디자인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가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만에 하나 가수에게 이전되더라도 어트랙트는 가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요 문구만 봐도 지금 앞으로 펼쳐질 상표 소송도 지금 멤버들이 출원을 했지만, 출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청이라고 했죠. 그러면 특허청에서 판단할 거예요. 선 사용자는 어트랙트인데 가수들이 지금 계약도 끝나기 전에 자기 이름으로 신청했다. 이것을 등록을 시켜줘야 되느냐, 거절을 시켜줘야 되느냐. 당연히 지금의 문화로 볼 때는 거절이 맞아요. 거절이 맞는데, 지금 남아있는 조정과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과 또 본안 소송,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지리한 소송전이 계속 될 걸로 지금 예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재판부도 정의로운 판사를 만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판사를 만나면 정관예우가 작용하게 될 경우에는 또 누군가가 억울한 그런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상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매듭을 짓고요. 여러분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는 한마디로 따지면 계약 비즈니스예요. 전속계약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상표에 대한 거, 또 가수가 유명해졌을 때 행사, CF, 라이센스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계약, 해외 계약, 모든 게 다 계약으로 이루어져요. 그 계약서의 한 줄, 그 한 줄의 한 단어로 인해서 운명이 나락을 가기도 하고 천당을 가기도 해요. 그런 사례들도 제가 하나씩 예를 들면서 앞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